네, 안녕하세요. 12주차 1강 9.2절의 B급, B급 푸시풀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급 동작을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A급 동작에서는 부하선이 중앙에 위치할 때 그 증폭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제대로 증폭을 못 한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었죠.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B급 동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와 같은 회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입력이 이러한 교류 파형이 들어가요. VCC가 여기 있고 접지가 여기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 플러스일 때는 트랜지스터가 도통이 되겠네, 그치? 즉 이렇게 이런 파형이 들어갈 때는 트랜지스터가 동작이 될 거예요. 물론 여기 VB가 BE가 0.7V라고 한다면 0.7V 이상의 전압이 들어가야지 여기가 도통이 돼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때 출력이 이렇게 나와지겠지. 여기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질 거예요. 0.7V 깎인 그러한 파형이 뜨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즉 이러한 파형이 들어갈 경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베이스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트랜지스터는 저기 동작을 안 하겠네. 그렇지? 그러므로 그때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출력 전압은 여기가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 트랜지스터가 없는 거랑 동일한 얘기인 거죠. 여기가 끊어졌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죠? 그러므로 이때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끊어진 거니까 출력 Vout은 0이 되겠어요. 또 플러스일 때는 좀 전과 같이 이러한 파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파 정류 회로처럼 이렇게 파형이 뜨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B급 동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입력의 양의 반주기 동안 트랜지스터는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고 음의 반주기 동안에는 차단 상태, 즉 차단 영역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교류 신호의 180도 동안에만 트랜지스터가 도통이 된다. 이러한 동작을 우리는 B급 동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작점은 차단점을 기준으로 동작을 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차단되었다는 얘기는 트랜지스터가 차단된 거지. 그러면 여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야? VCC가 만약 15V 걸었어. 얘가 없어.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콜렉터하고 2m 단자를 내가 찍어봤어. 그러면 여기 양단 간에 걸린 전압은 몇 볼트 뜰까? 이 회로랑 같은 거지. 15V 넣었어. 그리고 쭉 넣은 거지. 선이 있는 거야. 여기 끊어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접지가 됐어.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여기를 재면은 여기는 몇 볼트 나올까요? 당연히 15V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여기에 전압 강화가 하나도 없는 거야. 같이 전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5V가 여기까지 온 거고 여긴 0V가 그대로 온 거지. 여기가 0이니까 접지니까. 그러니까 15V가 그대로 뜨는 거예요. 만일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없는 거니까 VCC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죠? 여기는 끊어진 거고. 그러므로 뜨는 전압은 VCC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차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VC의 컷오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도통이 되면은 이렇게 트랜지스터에 베이스 전류가 흐르고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전류가 확 흐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차단점 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단된 거야. 차단됐다는 얘기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인 것이지. 안 흐르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V 아웃이라고 써 놨지만은 전류가 안 흐르다가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 양단 간에 걸린 전압은 전류가 이제 안 흐르다가 흐르니까 이렇게 파형이 뜨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VC가 컷오프인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V의 컬렉터 2m 단자의 동작점 Q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때 당연히 전류는 0이 안 흐르는 거니까 끊어진 거니까 아예 쉽게
ICQ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동작점이 결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 9-7회로는 당연히 지금 보니까 2m 아니 커먼 콜렉터이네, 그렇지? 그래서 2m 팔로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을 그대로 따라가진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때 반파로 이렇게 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출력이 입력의 완벽한 재현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 VB를 고려를 안 하고 지금 이상적인 여기 이상적인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VB의 전압 강화가 되어 있는 그거를 감안해서 파형이 이제 출력이 나와지겠죠. 그래서 입력의 양의 반주기 동안에는 트랜지스터가 활성 영역에서 동작을 해요. 즉 온 트랜지스터가 도통이 되는 것이고, 음이 반주기에서는 차단 상태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B급 동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B급 동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근데 이 교류 신호를, 이러한 교류 신호를 B급 동작에서는 여기만 증폭을 하고 여기는 증폭을 못 하기 때문에 얘는 원 신호를 제대로 복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것을 개선해서 다음과 같은 MPN과 PMPTR을 이용해서 출력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어떻게 파형이 나오는가 또 한번 보도록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가 이렇게 이쪽에도 공급되고 이쪽으로도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야. MPN 여기는 보면은 VCC가 플러스 VCC고 여기는 마이너스 VCC네, 그렇지? 그러므로 전류가 여기는 근데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갔어. 그럼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죠.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니까 VCC에서 트랜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네, 그렇지? 이쪽으로도 흐를 수가 있나를 봤더니 여기에서 VB가 뭐 0.7V라고 하면은 0.7V가 깎인 전위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재면은, 그렇지? 이렇게 재면은, 또는 이렇게 재도 0.7V가 깎인 거야. 어디보다? 여기는 같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같이 흐른 거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보다는 어떻게 된 거야? 전압 강화가 된 거지. 얼마만큼? VB만큼 전압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더 높은 전위가 되는 것이야,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는 PNP인 이 트랜지스터는 도통이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안 되는 거지. 얘는 끊긴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얘는 끊긴 거고 Q1이 이제 도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쪽으로는 끊긴 거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양의 주기가 이렇게 뜨겠다라는 겁니다. 출력은. 다음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전이라는 얘기인 것이야. 이제 좀 교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러한 입력 신호라면은 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위 0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인 것은 이쪽으로 베이스에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야,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NPN 트랜지스터는 도통이 안 되는 거네, 그렇지? 도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쪽으로 마이너스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전압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 접지로 되어 있지. 0V란 말이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0V보다 작은 전압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위가 더 낮으니까 이쪽으로 베이스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쭉 흘러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때는 반대의 전류를 이렇게 흐르는 거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본 거 아니야? 우리가 찍어 본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흘러? 반대로 이렇게 흐르지. 그러니까 파형은 어떻게 되겠어? 반대 파형으로 이렇게 뜨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뜨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도 여기 0.7V VB의 전압 강화를 고려 이상적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뜬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상적이지 않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0.7V 플러스 0.7V 마이너스 0.7V 요 사이에의 이 신호들은 우리가 출력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교차 일그러짐,
제로 크로스 0점을 기준으로 해서 교차한다, 크로스한다는 얘기야. 크로스오버 한다라는 것이고, 교차, 그래서 왜곡이, 일그러짐이, 디스토션, 왜곡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로 동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우리는 푸시풀 동작이라고 얘기해요. 밀고 당긴다라는 얘기인 거야. 밀고 당긴다라는 의미로 푸시풀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급 동작에서는 양의 반주기만 동작을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두 개의 B급 증폭기를 조합해서 함께 동작시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를 증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푸시풀 동작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B급 푸시풀 동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시풀 증폭기 구성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변압기 결합형, 그리고 상보대칭형. 이걸 상보대칭형이라고 얘기해요. MPN과 PMP 또는 FET일 때는 N채널, P채널을 이용한 것을 상보형 또는 상보대칭형, 컴플리먼터리 심메트릭 트랜지스터즈라고 해가지고 상보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급 동작에서는 입력 파형의 충실한 재현을 위해서는 음의 반주기에서도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푸시풀 증폭기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푸시풀 증폭기 구성 방식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인 변압기 결합형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변압기 결합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변압기라고 얘기를 해요. 변압기. 요쪽 전원 측 여기를 1차 측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를 2차 측이라고 얘기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차 측, 여기를 2차 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기자기약에서 주로 다루는 건데 전류가 흐르면은 그 주변에 뭐가 형성이 돼? 그렇지, 자계가 형성된다라는 얘기야. 자속이 발생이 돼가지고 자계가 형성되죠. 또 자계가 시간에 따라서 자계가 변화하는 시변자계가 있을 경우에 그 주위에 도선이 있으면 뭐가 흘러요? 그렇지,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야. 즉 기전력, 전위차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이때의 전위차를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력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전력은 그냥 P로 표현하고, 기전력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전압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전력이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즉 여기에 전계가 시변자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 도선에 전압이 발생하는 건데 그 전압을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회로에서도 보면은, 이 변압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러므로 전류가 이렇게 코일을 따라서, 얘는 이제 코일을 감은 거야. 코일 감은 권수를 N1 1차 측을, 2차 측을 감은 권수를 N2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 전압, 그러면 요게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아까도 기전력 발생한다라고 했잖아. 그것을 V2라고 할게. 여기 2차 측을, 여기를 V1이라고 할게. 그때 V1과 V2의 관계는, V1 대 V2는 그래서 N1 대 N2로 이렇게 이러한 법칙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즉 권선을 1차 측에다가 10번 감았어. 여기에 그리고 2차 측에다가 20번 감았어. 그러면 여기가 10대 20인 거야. 그러면은 이쪽 2차 측에는 전압이 얼마나 발생되느냐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한 것이지. V1, V2. 그러므로 이렇게 곱해주면은 10V2는 20에 V1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V2는 이렇게 가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2배의 V1이 되는 것이지. 1차 측에 피크 값이 최대 값이 뭐 100V였다 하면은 2차 측에는 몇 볼트가 뜬다는 얘기야? 그렇지, 200V가 뜬다라는 얘기야. 이 권선수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많이 이거는 또 뭐 다른 전공 과목이 있어요. 이 변압기를 다루는 과목은 이제 전기 기기 뭐 이런 데에서 다루는 건데요. 여튼 1차 측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러한 교류 전원을 이용해 가지고. 그랬더니 여기에는 이러한 파형이 뜨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증폭이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승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승압
변압기가 있고 강압 변압기가 있어. 강압 변압기는 승압이라는 얘기는 전압을 올려주는 변압기. 강압은 전압을 다운 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강압은 전압을 낮춰주는 변압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우리 증폭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증폭 승합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측에 이렇게 증폭이 된 거야. 그런데 여기에 중간 지점에다가 20번 감았으면은 10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정중앙에다가 탭을 이렇게 달았어. 10번째 그리고 여기는 11번째 감아지는 이러한 것이지. 탭 따라 가지고 여기를 접지를 연결을 하면은 접지를 시켜버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주상 변압기. 우리 집 앞에 뭐 도로나 이런 게 보면 전봇대 같은 거 있죠. 전봇대 위에 이제 변압기 있잖아. 그걸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주상 변압기에 이렇게 접지를 시켜줘요. 자, 그래서 여기가 220V라고 해봐. 만일 이렇게 들어있는 게 여기가 최대값이 220V라고 하자고. 그러면 피크 투 피크는 240인 것이고, 자, 그러면 정중앙에 하면은 얘는 정중앙에서 여기를 재면은 얘는 몇 볼트가 될까? 그렇지, 110볼트가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재면 얘는 몇 볼트가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110볼트가 되겠지. 그렇게 변압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트랜지스터에다가 뭐 200볼트 이렇게 넣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는 다 터지지. 자, 그래서 이제 작은 전압이야. 그거는 이제 우리 뭐 전력 공급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플러스 갔어. 여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가지는 거.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제 교대로. 여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대로 가지는 것이죠. 플러스일 때는 트랜지스터가 도통돼. 여기도 NPN이네. 그 플러스일 때는 여기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지. 안 흐르잖아.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일 때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야. 그치? 플러스일 때는 이게 동작이 되니까 여기 VCC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네. 그치? 이렇게 흘러 들어갈 거야. 또 반대로 마이너스 이거 입력 측 플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흐를 거고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흐르니까 여기가 또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므로 이 1차 측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니까 2차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맞게끔 권선을 어떻게 감았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반대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형이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 파형은 전체 입력 파형을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내주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트랜지스터 2개 쓰고 변압기 2개 써가지고 원래의 신호를 이렇게 증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급 푸시풀 중에 변압기 결합 방식은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변압기 결합으로 구성한 푸시풀 회로이고 변압기의 2차 측은 입력 변압기의 2차 측은 접지용 중간 탭 단자를 이렇게 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탭이라고 요 점 찍은 걸 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탭. 나머지 두 단자는 서로 위상이 반전된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를 접지로 해가지고 이쪽을 찍어보면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여기를 접지로 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NPN 트랜지스터로의 입력 신호를 NPN 트랜지스터지 NPN 트랜지스터 2개의 반전 신호가 되도록 변환된 거고요. 요 얘기는 지금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요 B급 푸시풀 변압기 결합 방식을 사용하다가 다른 방식을 사용했어요. 지금 얘는 그래서 보니까 NPN과 PNP 트랜지스터 2개로만 했네. 그치? 좀 전에 본 거는 얘는 트랜지스터 2개 사용하는데 뭐가 있었어? 이렇게 변압기가 있었잖아. 변압기 작은 거를 쓰면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돈 쓰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대량으로 또 이런 증폭을 할 경우에는 변압기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트랜지스터 2개 쓰는 게 비용 면에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B급 푸시풀 방식을 우리는 상보 대칭형, 아까도 얘기한 상보형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의 특징은 NPN과 PNP 트랜지스터를 2개를 각각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동작 얘기는 했었어요. 플러스일 때는 얘가 동작해서 이쪽으로 연료가 흐르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여기 접지로부터 해서 이렇게 두 번 밑에 있는 PMP를 갖다가 동작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MPN과 PMP를 상호 보충한다라는 얘기로 해서 컴플리먼터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상보 대칭형 2m 팔로우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쓰이는 것을 우리는 B급 푸시풀 동작, 푸시풀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 파형의 충실한 재현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여기에서도 요 VB를 간과한 이러한 전압이 출력으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양의 반주기 동안 그리고 음의 반주기 동안 입력 파형에 대한 양의 반주기, 음의 반주기에 대해서 동작하는 것을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흐른다라는 게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음의 반주기일 때는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고 참고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Q2 차단되고 Q1이 차단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교차 왜곡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의 전압이 VB가 0.7V라고 합시다. 문턱 전압이 0.7V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입력 전압 V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0.7이 넘어야지만이 0.7이 넘어야지만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0.7 이상이 돼야지. 그쵸?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렇게 도통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0.7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고 접지인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0.6V면은 베이스하고 여기 2m 사이에 0.7V일 경우에는 0.7V의 문턱 전압이라면은 0V, 여기 0V잖아. 접지니까 0V에서 이쪽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0.6V면 안 흐른다라는 것이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0.7 이상이 차이가 나야지만이 이쪽으로 전류 흐르면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VC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요 사이의 입력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폭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출력이 안 나와진다라는 것이네요. 이것을 우리는 교차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V인이라는 얘기 여기를 의미하는 거지. V인이 VB인 0.7V 이상이어야지 Q1, MPN 트랜지스터인 Q1이 도통이 되고 V인이 마이너스 0.7V 이하가 되어야지만이 Q2가 도통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0.7에서 0.7V 사이에 있는 입력 전압에 대해서는 Q1, Q2가 모두 차단되어서 왜곡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0점을 교차하는 부근에서 발생하는 왜곡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크로스오버 디스토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규칙은 교차 일그러짐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 다른 책을 이렇게 보면은 교차 왜곡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래서 글자가 이게 두 글자가 적어지니까 나는 왜곡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일그러짐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왜곡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입력 신호 마이너스 0.7V. 그래서 Q1, Q2가 도통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0.7V 사이에는 왜곡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B급 푸시풀 증폭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차 왜곡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A, B급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A급과 B급을 보충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입력 신호가 트랜지스터를 구동하지 않을 때에도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차단 영역을 벗어난 상태로 바이어스를 시키는 그러한 A, B급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B급 동작을 위해서 AP급 동작을 위해서 이제 AP급 동작을 위한 푸시풀 증폭기의 바이어스 회로는 다음과 같아요. 아까
본 거랑 좀 다른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이오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전압 분배를 R1과 R2로 전압 분배를 해놨네요. 그렇죠? 지금 24분, 25분이 좀 지났으니까 좀 이따가 쉬었다가 2강 때 요 9.2절의 3번 A, B급 동작을 위한 푸시풀 증폭기 바이어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